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번주에 세 번째 산행이자 마지막 산행을 갑니다. 오늘은 강 쪽에 협곡으로 갑니다. 어제 지나오면서 본 자리인데 자리는 상당히 좋던데 이제 손이 탔냐 안 탔냐가 관건인 것 같은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도 어제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온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황구가 또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해가 엄청 엄청 길어졌습니다. 이제 06시 되면 해가 뜨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엄청나게 길어졌죠. 황구도 한 2주 후에 본격 시즌이 시작되면 5시에 기상해가지고 5시 반 전에는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뭐 본 시즌을 맞이할 것 같네요. 생각보다 하여튼 엄청나게 해가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아직 날씨가 추워가지고 봄나무는 아직 좀 빠른 것 같네요. 물론 조금씩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더더 뭡니까 두릅하고 엄나무 순하고 이런 것들은 아직 몽우리가 안 터졌거든요. 근데 몽우리가 약간씩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노지게. 그 산에는 아직 조금 빠릅니다. 그래도 기온이 굉장히 오늘은 좌측 커브에 주의하세요. 많이 따뜻하네요. 어제는 0도에서 스타트 했는데 오늘은 예천에서 출발할 때가 5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산으로 오면서 해가 떠오르니까 벌써 8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 어제보다는 한 5도 정도 더 올라왔는 것 같네, 기온이. 자, 오늘도 산이 좋고 절벽이 좋아서 황구는 또 도라지 보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번 주에 세 번째 산행을 왔습니다. 오늘 갈 산은 강 쪽을 바라보고 있는 한 150m 정도 되는 산입니다. 강 쪽의 협곡이죠. 방향은 정남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절벽의 방향은 상당히 좋습니다. 방향이나 높이, 경사는 상당히 좋은데 손이 탔냐 안 탔냐 그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강 쪽으로 지금 협곡이 한 길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하루에 다 볼 수는 없지만 일단 오늘은 답사견 보고 도라지의 자원이 있거나 하면 황구가 본 시즌에 한번 쳐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30분 전에 도착해서 몸 풀고 준비 운동하고 장비 챙겼습니다. 오늘 준비물은 물은 750ml 각각 2병이고요. 식량은 초콘 각각 2개, 비상식량은 초코바 3개입니다. 이제 몸 풀고 준비 운동하고 장비 챙기고 다 했으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기온이 지금 한 8도 정도 되는데 뭐 그래도 살살하긴 살살합니다. 기온은 수온주는 올라도 아직까지는 좀 살살하네요. 자, 어제하고 이번 주 산행들이 좀 그런데 오늘은 보고 이게 강 쪽에 낮은 쪽에 협곡이고 또 햇빛을 정남을 바라보니까 도라지 삭대 같은 그런 도라지 자원이 보인다면 황구가 로프 타고 절벽 중턱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준비 다 했으니까 이제 갑니다. 절벽은 자유다. 출발! 자, 이제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저쪽이 강 쪽이 협곡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산행 자체가 올라가지는 많이 안 올라가도 됩니다. 절벽을 본다는 게 이제 그 중요하죠. 그리고 이게 배나무 꽃이죠. 이게 빨간 선물이 하면 복숭아 꽃인데 이게 지금 하얀 꽃이잖아요. 그럼 뭐 이건 배나무 꽃입니다. 배나무 꽃도 이쁘네요. 이렇게 하얀 게. 야, 저 나뭇가지에다가 저기 그 벽돌을 이렇게 묶어가 그려놨는데도 이 나뭇가지가 이렇게 안 쳐지는 게 신기하네요. 물론 이렇게 묶여있는 것도 묶여있지만 나뭇가지 힘이 대단합니다. 다 이게 벽돌이 공중에 묶여가지고 떠 있거든요. 굉장하네요. 계속 갑니다. 자, 절벽으로 지금 올라가는 중인데 여기 삭대 오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는 산나리거든요. 산나리의 삭대인데 산나리가 있다는 것은 도라지가 있을 확률도 있다는 겁니다. 남쪽에 양지 바르고 배수 잘 되고 이 경사진 곳에도 이런 산나리가 많이 살거든요. 일단은 느낌은 좋습니다. 계속 갑니다. 자, 이제 절벽 아래까지 도착했습니다. 이 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도라지 삭대가 떨어진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절벽은 좋은데 중간중간 턱은 별로 없네요, 생각보다. 일단은 계속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칸씩 한 칸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절벽 중간 턱을 황구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지금 도라지 삭대가 올라온 것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냥 떨어지거나 날린 흔적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데 아직 보이진 않네요. 그리고 이 사이에 절벽 중간 골 사이에 턱 사이에 지금 낙엽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야, 안되면 위에 올라가서 로프 타고 저 중간중간 턱들은 로프 타고 내려오면서 봐야 됩니다. 그냥은 이래 옆에서 이동하면서 보는 것은 상당히 어렵네요. 일단은 조금 더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절벽 상층부에 올라왔습니다. 보다시피 절벽에 바닥이 작은 흙 같은 거하고 자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끄럽거든요. 홍구가 저 멀리서 본 거하고 직접 와보니까 절벽의 경사나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일반 분들은 진짜 접근도 못할 그런 장소네요. 자, 지금부터는 원래는 황구 계획은 저 중간으로 쭉 따라가면서 도라지 삭대가 떨어지거나 날린 흔적이 있으면 찾아보려고 했는데 지금 너무 위험해서 중간으로 그냥 가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황구가 위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저 보고 로프 세팅해서 좌우 10m씩 10m씩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로프 세팅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는 황구가 본격 도라지 시즌에 이렇게 살펴보는데 지금은 황구가 봐서는 도라지 삭대는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이게 아무리 남쪽이고 낮다 해도 아직은 빠르네요. 일단은 황구가 이쪽 꼴짜기로 올라왔기 때문에 요 건너가서 저쪽에 굵은 그 참나무에다 로프 세팅해가지고 저 아래쪽으로 가면서 한 10m씩 이동하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도라지 삭대 이런 것은 안 보입니다. 자, 이제 제가 40m 9.9mm 로프하고 안전벨트하고 카라빈하고 팔자감기 그리고 제 연장통하고 바로하고 다녔습니다. 여기 참나무에다 로프 세팅해가지고 이 아래 한 15m 절벽입니다. 한 20m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절벽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쪽 아래에서 살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로프 타고 10m 이동하면서 계속 하강해 보겠습니다. 지금 도라지는 없지 싶은데 그래도 그 도라지가 있을 만한 여건이나 자리를 좀 보고 괜찮으면 삭대를 못 보더라도 이곳은 상당히 좋거든요. 자리 자체가. 이것은 진짜 도라지 삭대가 많이 올라왔을 때 아니면 도라지 꽃이 필 때 그때 한번 오는 걸로 일단은 한번 내려가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로프를 진짜 오랜만에 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 굵은 저 상투리 나무에다가 아주 굵지 않습니다. 한 중급의 상투리 나무에다가 로프를 저 두 겹으로 세팅했습니다. 그리고 황구가 여기 안전벨트 차고 카라비나하고 팔자기를 이렇게 세팅했거든요. 이제 이 절벽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 아래 턱들이 제법 좋은데 한 달 후에만 이리 왔으면 참 기대하고 내려가 볼 만한 자리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답사겸 왔으니까 그래도 또 로프를 안 타고는 이게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라지는 없더라도 절벽에 그런 형성이나 도라지가 있을 만한 여건이 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놈은 뭘까요? 이놈도 약초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한 걸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내려가 봅니다. 자, 로프가 한 20m 내려와서 로프를 고정했습니다. 로프가 고정되고 지금 이런 절벽 난간에 서 있거든요. 자, 그냥은 이렇게 난간에 잘 못 쓰지만은 로프가 있으니까 훨씬 안정적이죠. 안정감 있고. 야, 저쪽에 중간에 저는 턱들하고 저 가해 쪽에 턱하고 도라지가 있을 만한 여건이 있는 자리는 몇 자리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뭐 삭대 이런 거 떨어진 것은 안 보입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만에 로프 타니까 기분이 좀 색다릅니다. 자, 저런 난간에 도라지 삭대가 있었다면
도라지 삭대가 이 아래쪽으로 저기 복숭아 꽃 있는데 저 아래로 늘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안 보입니다. 높아서 안 보이는 것도 있지만 황구가 로프 타고 이 아래로 내려가 가지고 요 아래쪽에 그 삭대 날린 흔적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런 자리도 상당히 좋은 자리거든요. 이런 턱이 있어야만이 도라지가 클 수 있는데. 자, 일단은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로프 타고 왔으니까. 그리고 이 만에 내려갔다 오면 저 좌측으로 한 10m, 20m 이동해가지고 저 건너편에 저런 절벽 턱들도 좋으니까 또 저쪽으로 또 이동해서 또 하강해보고, 그렇게 오늘 10m나 20m 옆으로 이동하면서 로프를 계속 한번 타보겠습니다. 자, 황구가 아까 저 절벽 위에 있다가 이 아래로 내려왔거든요. 지금 로프는 한 30m 내려왔습니다. 자, 이럴 것 같으면 이 아래에 도라지 삭대 날린 흔적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전혀 안 보이네요. 다 손 탔을까요? 일단은 저 아래 산날이 굵은 삭대는 진짜 많거든요. 저런 삭대, 저 산날이 저런 삭대가 있으면 도라지도 있을 만한 자리인데, 자리는 많습니다. 왔는데 이거를 뭐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시 올라가서 저쪽 건너편 쪽으로, 그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쪽은 안 보입니다. 로프가 이렇게 40m나 아니면 60m나 로프가 다 내려가 버리면 로프 사람이 올라가면서 로프도 같이 따라와야 되거든요. 로프를 저 밑에 다 놔두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올라가다가 로프가 나뭇가지나 어디 돌에 걸리면 안 땡겨 올라오거든요, 맨 위에서. 그러면 다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한 구간 올라오면서 로프를 한 구간에 같이 땡겨 올려야 됩니다. 아니면 로프가 중간에 걸리는 것들이 없는지 이런 것을 잘 살펴보고, 로프를 내릴 때도 줄을 사리면서 내려가야 되지만 올라갈 때도 이렇게 로프를 사리면서 올라가야 됩니다. 가끔 황구가 그 로프를 타다 보면 로프가 저 아래 그 부러진 나무나 돌 같은 데 걸려가지고 안 땡겨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생접이 땡기면 로프가 이 손상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황구가 다시 또 내려가야 되거든요. 두 번, 세 번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로프가 내려갈 때도 잘 봐야 되고, 올라갈 때도 로프 줄을 사리면서 이리 올라가야 돼요. 내가 한 구간 올라가서 로프를 당기고 또 한 구간 올라가서 로프 당기고 이런 것이 중요하죠. 이것이 그냥 옆에 장애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지금 돌도 있고 바위도 있고 돌도 있고 그 다음에 잡목들도 있고 뭐 이렇게 막 있잖아요. 로프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데 긁어치는 방해 요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곳에는 그렇게 해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반 올라왔으니까 또 반 올라갑니다. 이것도 D입니다. 로프 타는 것도 물론 안전은 확보되지만은 로프 사리고 올랐다 내려갔다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한 20m 이동해가지고 다음 장소로 와서도 또 이 로프 세팅했습니다. 또 저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황구가 오늘 이런 식으로 한 3-4번 정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대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 20m 내려와서 이 지금 절벽 난간에 섰습니다. 이 절벽에 황구가 서 있어 보니까 바람이 상당하거든요. 지금 저쪽 건너편 골짜기하고 이쪽 골짜기에 공간이 워낙 크니까 이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습니다. 도라지 삭대가 있다면 좀 많이 날라갔다 해도 그래도 이 밑에 흔적들은 있어야 되는데 야, 이런 절벽에 도라지 삭대 흔적이 전혀 없는 것도 진짜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일단은 또 저 아래까지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로프가 저 위에서부터 한 30m 정도 내려왔습니다. 30m 더 내려온 거예요. 로프가 한 35m 정도 내려온 것 같습니다. 남은 로프를 보니까. 야, 이런 데는 쉽게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상태가 저 위에서 떨어지거나 날린 흔적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손 탔을까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야, 감을 못 잡겠네.
이게 마지막 절벽인데 저 아래까지는 못 내려갑니다. 로프가 짧아서. 깔랑깔랑하네요. 저까지 내려갈 수도 있고, 잘하면 내려가고 잘하면 못 내려가고 그래서. 일단은 요 옆으로 좀 더 수색해보고 다시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올라와서 로프하고 짐을 정리 다 했습니다. 여기서 한 5분간 쉬었다가 지금 이쪽 절벽은 이 난간이 끝이거든요. 요 건너편 절벽이 좀 좋아 보이니까 이걸 다 살펴보지 말고 저 한 3분의 1 정도만 살펴보고 오늘 좀 일찍 하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절벽은 좋은데 도라지의 흔적들 이런 것들은 전혀 없네요. 일단 저쪽 절벽도 좀 괜찮아 보이니까 저쪽까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5분간 쉬었다가 저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이쪽으로 건너왔는데 이쪽도 아까 저쪽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절벽만 좋아 보일 뿐이지 도라지의 흔적 같은 것은 전혀 없네요. 이야, 이런 절벽이 다 손을 탔다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이쪽 방향은 다 고려해 봐야 됩니다. 지금 어린 상태도 하나 안 보이잖아요. 자, 일단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한여름에 와보든지 아니면 그냥 패스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라지의 흔적들이 전혀 없네요. 일단은 저 이 산 사이에 저 골창 사이로 해가지고 내려갑니다. 자, 다 내려와서 봄나물 같은 거는 좀 올라왔나 싶어 보니까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 산마늘이 아니라 이 다 둥글레입니다. 둥글레 군락지네요. 둥글레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전부 다 둥글레잖아요. 얘들도 새순 뜯어서 이 산나물 해 먹어도 되거든요. 이 다 둥글레입니다. 이야, 진짜 많네요. 한국은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갑니다. 아이고, 기대는 좀 했는데 기대는 실망을 부릅니다. 저기 개복숭아 꽃이 자기나 시커 보고 가랍니다. 이제 철수합니다. 자, 이제 한 3시간 만에 오늘 좀 일찍 하산했습니다. 이제 빨리 옷 갈아입고 이 왔는 김에 이쪽 동네 다른 또 협곡에 좋은 자리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철수하겠습니다. 빨리 이제 옷 갈아입고 갑니다. 자, 황구가 산에서 가져온 춘난들인데 그래도 뭐 황구가 춘난의 초입니다. 초자인데 황구 나름대로 물 주고 통풍 주고 바람 잘 쐬주고 햇빛 주고 잘 하니까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애들도 지금 다 잘 자라고 있네요. 춘난의 초보지만은 이거 춘난을 키우고 물 주고 또 가꾸는 것도 보기보다 꽤 재밌네요. 근데 이게 한두 뿌리 할 때는 별일 아니던데 이게 10개 정도 돼버리니까 일이 많아집니다. 요거는 아래 앞전에서 수리봉이 집에 갔다가 오면서 가져온 춘난인데 요것이 굉장히 기대되는 것입니다. 자, 다 자리 잘 잡으면서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항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어제 오늘 이틀 산행을 갔다 왔습니다. 어제는 고산천에 갔다가 좀 헛걸음도 좀 하고 고생은 아니지만 좀 했고, 오늘은 또 강 쪽에 고산은 아니고 낮은 산에 그 절벽이 괜찮아 보이길래 한번 갔는데 오늘도 뭐 역시 뭐 아무것도 도전입니다. 이 도라지가 본 시즌이 오기 전에 황구 애를 닮은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뭐 자꾸 도라지 자생지를 본다는 것은 좀 한국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설렁설렁 가야 되는데 한국가 이제 본격 시즌이 다가오니까 조금 시험 해야 되는데 한국도 뭔가를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뭐 한국도 뭐 산을 하루 이틀 타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도 산전수전, 공중전, 절벽전까지 다 겪었는데 영상을 찍다 보니까 또 뭔가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런 의욕이 앞서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렇지만은 산의 식물들은 다 때가 되어야 나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까지 그래도 엄청 빠르죠. 작년에 제가 절벽에서 유튜브 영상 찍으면서 도라지 삭들에 처음 본 게 4월 25일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열흘 정도 땡기는 겁니다. 아직 지금 노지의 삭대들은 제법 하루하루 다르게 조금씩 올라오면서 이제 잎을 피워가면서 하던데 산에 있는 것들은 아직 차례 멀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제비가 와야 됩니다. 제비가 와야 되는데 아직 황구가 이 동네 시장에 이 제비집들 찾아보니까 날아다니는 게 안 보이길래 제비집이라도 제비가 왔나 싶어서 이래 살펴보니까 제비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제비 한 마리도 안 왔습니다. 이쪽에 제비가 날아다니고 제비가 짹짹 아침마에 소리가 나면 그때 이제 도라지 시즌을 알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간만에 또 로프도 좀 타보고 로프도 점검도 좀 해보고 장비도 좀 점검하고 했는데 앞으로 지금부터 뭐 4월 15일까지 한 2주 정도 남아 있습니다. 2주 정도 남아 있는데 한 2주 정도는 한국도 뭐 그냥 시험시험 하겠습니다. 그냥 이산 저산 새로운 곳도 한번 더 둘러보고 산행은 좀 뭐 어차피 본 시즌이 되면 한국은 또 빡시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빡세게 하는 것보다는 시험시험 하면서 또 한국가 저 문경 단양 쪽으로 간지도 좀 오래된 것 같은데 그쪽에 고산지대도 한번 가서 이제 뭐 뭡니까 준비 운동도 한번 하고 워밍업도 한번 하고 고산지대 그 연삼입니까? 연삼 군락지를 한국가 많은 곳이 있는데 그것이 당뇨에 엄청 좋다 이러더라고요. 그 당뇨에 필요한 그 약재가 좀 필요하니까 그것도 한번 한국가 지금쯤 올라왔지 싶은데 그것도 한번 보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도라지 본격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황구가 봄나물 중에서 채취하는 것은 야생 그 절벽에 있는 엄나무선이 있거든요. 그것만 땁니다, 황구는. 그것도 조금 뭐 채취하러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계획이 좀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본 시즌 되기 전에 한 고산지대 그 연삼도 한번 보러 가고 그다음에 또 두릅이 좀 트이기 시작하면 고산지대 그 엄나무순도 나오니까 그것도 아직 조금 더 있어야 되고 싶은데 그것도 한번 뭐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구가 어제 아침에 산에 가면서 얘기했듯이 민식이법이 통과돼 가지고 이제 그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가중처벌 돼 가지고 엄청나게 벌금도 세고 형량도 세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운전할 때 조심하시고 황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유튜브 영상에 그 한문철 TV에서 그 자동차가 우회전해 가지고 스쿨존에 들어갔는데 스쿨존 학교 앞에 보행자 신호 한 30m 놔두고 그 차는 별로 빠르게 달리지는 않았습니다. 30km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30km 미만 속도로 진입하고 있었는데 그 건너편에서 자전거가 차 사이로 탁 나오다가 부딪혀가지고 애가 다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한문철 TV에서 뭐 과실이 있나 없냐 그 민식이법을 적용해야 되나 가중처벌을 받아야 되나 마나 이렇게 투표를 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찬반이 왈가불가 하던데 자 황구가 제3자 입장에서 그걸 봤을 때는 가중처벌을 받고 안 받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은 스쿨존에서 민식이법이 그 적용되는 이유는 그 민식이라는 애가 어린애가 스쿨존에서 사고 나가 사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스쿨존에서 사망사고가 많고 어린이 사고가 많으니까 그만큼 법을 강화해가지고 그만큼 운전자들한테 조심해라는 겁니다. 그만큼 어린이들을 살펴라는 거죠. 어린이들은 그 어린 강아지나 그 닭처럼 병아리처럼 그렇습니다. 천방주축이죠. 하루 강아지랍니까? 세상을 전혀 모르고 학교 앞에서 학교 마치고 나오면 애들이 학교에 몇 시간 동안 그렇게 갇혀있다가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정신없이 뛰다니잖아요. 그런 것을 운전자가 조심하라고 해서 만든 법이지 그 운전자들한테 뭐 벌금을 더 매기고 형량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 만든 법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조심해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과속 카메라 있잖아요. 과속 카메라나 구간 단속 카메라, 고동식이나 이동식 카메라 보면
그 카메라를 한 500m나 1km 앞에서 과속 카메라 단속 중입니다는 편말을 써놓잖아요. 그것을 편말을 왜 써놨겠습니까? 이 벌금을 매기기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할 것 같으면 그런 편말을 안 적으면 단속이 엄청나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벌금을 매기기 위해서, 벌금을 때리기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과속을 줄여서 속도를 과속을 줄여서 사고를 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법이죠. 그러니까 사전에 속도를 줄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속 카메라나 뭐 고동식이나 이동식 단속 카메라에 있는 것보다는 구간 단속기가 있잖아요. 거리에 한 10km 놔두고 그 속도하고 그 시간 측정해서 하는 그 카메라 단속 구간이 있죠. 고속도로 가보면 그쪽에서 사고가 훨씬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10km 동안 속도를 100km에서 110km 이상 안 내고 천천히 고정속도만 지키고 계속 가니까 그만큼 사고가 안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벌금 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문철 TV에서 이것을 뭐 처벌을 해야 됩니까? 이 운전자한테 과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렇게 투표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문철 그분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민식이법이 통과하는 그 과정은 어린이들 보호하자는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그쪽에 유튜브 영상의 댓글에 그 아새끼 뭐 죽여야 되니 살려야 되니 뭐 아새끼 뭐 사기꾼이니 뭐 운전자들 시권 먹인다니 그렇게 댓글을 막 다시는 어른들이 있는데 그 어른들은 다 강아지 새끼들입니다. 어떻게 지 자식이 사고 났으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애가 어떻게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애가 자전거 타고 나오다가 마차가 사고 났는데 초등학교 6학년이 뭐 사기꾼입니까? 걔가 일부러 뭐 차 지나가는데 다 튀어나와가 받쳐있을 것 같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황구가 그 영상을 보고 제 3자인 입장에서 그 영상을 자세히 보고 느낀 건 뭐냐면 차가 스쿨존에 진입했을 때 물론 30km 미만 들어오더라도 일단은 좌우의 방향을 전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좌우에 어린이들이 있는 것을 잘 살펴야 되고 그리고 그 사고가 일어났던 그 가장 큰 이유는 그 초등학생 애가 그 한문철 그 변호사한테 이메일 보내는 거 보니까 자기는 그 건너편에서 올 때 횡단보도에 신호가 12초가 남아있었답니다. 그러니까 12초 남아있으면 아직 파란불이 오래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운전자가 서거나 오거나 차를 브레이크 잡으면서 서서히 줄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애는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애가 횡단보도에서 건너가면 좋은데 횡단보도 한 20m, 30m 놔두고 그 건너가다가 그 차에 받친 게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일부러 그럴 리는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반대편 차선에 신호등이 걸려 있어가지고 차들이 정체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분들 그 차가 정체되어 있으니까 그 차 사이에 건너편에서 오는 차를 못 받고 이 차분들 그 정체된 차 사이로 애가 자전거가 튀어나오는 것을 서로 못 봤으니까 그런 사고가 난 겁니다. 애가 그 일부러 그랬을 게 절대로 없죠. 그리고 애가 뭐 차가 뭐 20km밖에 안 달려서 천천히 턱 건드렸으니까 애가 별로 안 다쳤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꼬맹이가 6학년짜리 꼬맹이가 이메일로 보냈는 게 저 많이 아파요. 그 응급실에 입원해 있는데 그 뭐 갈비뼈도 아프고 뭐 CT도 찍고 온몸이 아파요. 그런데 당연히 100% 아픕니다. 왜 황구가 그런 얘기 하냐면 황구가 산행할 때 발에 가해진 그 무게의 충격은 무게 플러스 중력과 속도라 했잖아요. 내 지금 황구가 75kg 지금 몸무게 15kg 배낭지면 90kg 플러스 중력과 속도거든요. 중력이라는 것은 지구가 땡기는 힘인데 그 땡기는 힘에 가속도가 붙으면 뭐 보통 산행에서 황구가 3배에서 5배 하중이 걸린다 했는데 초등학교 6학년 같으면 몇 킬로 됩니까? 한 3, 40kg 안 나가겠습니까? 남자애 같으면 한 3, 40kg에 자전거 무게가 한 10, 한 2, 3kg 나가겠죠. 정확히 자전거가 한 15kg 나갈 겁니다. 그러면 걔 몸무게하고 자전거하고 합치면 한 55kg가 자전거가 일단 출발만 해버리면 기본 속도는 일단 20km입니다. 일단은 4, 5km거든요. 자전거가 움직이면 거의 뭐 자전거도 한 10km에서 20km 정도거든요. 그 속도에서 자전거가 브레이크 없이 나오다가 차고 박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의 그 무게 플러스 가속도는 몸무게 40kg하고 자전거 무게 10kg 한 50kg 정도의 그 무게 움직이는 속도는 한 10km에서 20km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차는 어떻습니까? 그게 승용차인지 SUV인지 모르겠지만 차 무게는 보통 1톤 500 정도 되잖아요. 1톤 500이 아무리 천천히 왔다 해도 그 차가 한 20km, 한국화 봐서는 한 2, 30km 정도 달려 30km가 안 돼도 한 2, 30km 사이입니다. 2, 30km에 1톤 500이 움직이면서 그 차가 브레이크를 잡은 게 아니거든요. 브레이크 안 잡고 쿵 서로 맞췄으면 두 개의 물체가 다 브레이크 속도 없이 맞췄기 때문에 이 차는 20km, 이 자전거 10km, 이 차 30km 같으면 합해서 40km의 힘이 맞췄는데 그 충격파가
차는 그냥 득그득거리도 끝나지만 애는 그 모든 충격을 다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충격파가 상당합니다. 여러분들이 길 갈 때 여러분들이 보통 딱 달을 걸어서 걸으면 보통 2km거든요. 2km, 조금 빨리 걸으면 4km입니다. 그 2km 속도 가지고 가다가 뭐 지나가는 간판이나 이런 거 머리에 탁 맞춰보십시오. 진짜 대가리 빵울 할 정도로 눈깔이 버티 나올 정도로 그만큼 번쩍거립니다. 2km에서 그만큼 아무 브레이크 없이 받쳐도 그만큼 충격파가 오는데 뭐 차가 1톤 500의 차가 30km, 그 20km에 30km 속도로 애를 탁 부딪혔는데 그 충격파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애는 엄청나게 아픈 겁니다. 그게 진짜 세게 달리면 아가 죽죠. 그 정도로 그래 맞춰서 다행이지만은 그러니까 그 꼬맹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꼬맹이가 저도 아파요. 저는 사기꾼도 아니고 뭐 이렇게 얘기한 그때 그 이메일 보냈더라고요. 그거 보고 황구가 상당히 우스웠습니다. 애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진짜 아픕니다.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쿨존에서는 이제 민식이법 통과돼가지고 스쿨존에서 사고 나면 가중처벌이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무조건 스쿨존 딱 들으면 스쿨존은 학교 횡단보도 그걸 중심으로 해서 좌우 한 300m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스쿨존에 들으면 무조건 비상 깜빡이 켜고 진입하시고 속도는 30km에서 20km 정도 줄이시고 좌우에 특히 애들이 항상 어느 쪽에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을 조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애들을 그 운전자가 배려해라는 뜻이 바로 이런 민식이법이라는 거죠. 아무도 이제부터는 산에 가고 이럴 때는 항상 조심하고 스쿨존에 지나가면 무조건 비상 깜빡이 켜고 천천히 갑니다. 앞차가 비상 깜빡이 켜고 진입하면 뒤차도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같이 비상 깜빡이 켜고 일단 브레이크 밟부터 딱 얹거든요. 그러면 서로 이게 운전자끼리도 보호되고 무엇보다도 어린애들을 보호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법이란 것은 사회의 그 노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지 그 자잘못을 따지는 것보다는 노약자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그래서 황구가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본 시즌이 이제 뭐 다가옵니다. 황구가 이제 앞으로 뭐 사랑 계획이 어떻게 잡혔는 것도 말씀드렸으니까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곳으로 또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